24번입니다. 24번. 경매로 대부분 소멸이 되는 게 맞다. 그러나 인수가 되는 권리가 있다. 인수. 이게 이제 여러분 빼야 됩니다. 인수를 빼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넘어갑니다. 25번. 자, 권리 확인의 필요성. 권리 확인의 방법. 자, 넘어갑니다. 26번. 26번에 보면은 이제 유치권. 경매를 통해서 말소되거나 매수인의 인수되는 권리는 뭐가 있느냐? 이제 요거를 오늘 설명할 거예요. 인수되는 권리가 뭐 많습니다. 요것뿐만 아니고 많아요. 말소될 것도, 말소되는 거는 막 거의 은행 1번 설정될 거는 거의 99% 말소되죠. 되는데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시끄러운 게 많아요. 자, 그거는 배울 겁니다.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27번. 46가지 도표. 46가지 도표. 자, 제가 표를 만들어놨죠. 인수주의 46가지 유형 도표. 자, 왼쪽에 보면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거. 오른쪽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거. 인수는 인수인데 나타나는 게 있고,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게. 이게 골치 아프죠. 주인법상에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주인법상에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게 골치 아프죠. 상가도 마찬가지. 법지권, 유치권, 등록이재권, 공법상 체납관리비, 대지권, 미등기, 임금채권 이런 것들. 그럼 등기부에 나타나는 거는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처분, 은행 설정보다 앞선 가처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가등기되어 있는 거, 지상권, 지역권, 예고등기, 주택 임차권, 은행 설정보다 먼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골치 아프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것만 뿌이냐? 아까 우리 배웠죠, 그죠? 경매 함정. 1번, 농지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이게 많이 부닥치죠. 농지나서 받을 때. 그 다음에 경매 절차, 공매 절차, 인허가 문제, 잔금 대출, 지분 문제, 담보 책임, 그 다음에 경매 취하 취소, 미등기, 대의변제,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쭉 있습니다. 그럼 요걸 보시고, 요것들을 이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요거를 다 배워야 하는데, 2달 가지고 되겠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147기로 들으신 분은 오늘 이제 종강인데, 물어보지도 말고, 할까 말까 할 때는 한다, 안 한다? 해야 됩니다. 재수학 신청하셔가지고, 1년을 딱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지. 2달 쫙 맘마 보고 배워가지고 나중에 뛰지 말고, 2천만원, 3천만원 막 10% 수표 좋다고 들어간 거 뛰가지고 눈물 빽빽 흘리지 말고, 달구도 같은 눈물을 뚝 흘리고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미리 배우면 좋습니다. 1년 수강 평생회원으로 등록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많아요. 이건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쏙지 않고 경공매에서 배워야 되고, 특히 공인중개사는 경공매를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점을 다 찾아요. 대부분 문제점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중개사가 아파트 앞에서 장사 안 되죠? 거래 절벽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매매가 실종됐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을 보면 아파트 매는 게 아니고 토지도 가 있고 농지 임야 뭐 상가도 가 있고 다른 아파트 가 있고 많이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물어보면은 다 이 아파트만 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 많아요. 상가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토지도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의 번지를 단락해갖고 딱 보고 이거는 돈 안 됩니다. 팝시다 하고 팔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사자 말자 해서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 손님은 지 아파트 몇 번지에 계획관리 수산자원 보고액이 커피 좀 된다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정도 같으면 지 물건은 알고 있어요. 농지인데 이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수자원 보고이라도 농지라서 안 된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거는 몰라. 물어본 게네. 뭐 수자원 보고요? 뭐 커피 된다 하던데 그냥 팔아줄게요. 팔기는 뭘 팔아? 지목이 농지인데 지가 뭐 그거를 허가를 해줄게요. 막 핵단 소리.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이 말했다가 또 저렇게 뭐 그 사람은 지 물건은 다른 건 지금은 잘 압니다. 알죠? 어디 가서 물어봐도 대강 알고 있어요. 지 물건은. 근데 공인중개사 물어보니까 내보다 더 몰라. 그러면 10부 봅니다. 무시해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공부 안 하는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공부 안 합니다. 아파트 앞에 앉아갖고 그냥 막 임대, 전세, 전월세 하는 그것만 잘하지. 다른 거는 몰라요. 삼각하면 막 도망갑니다.
토지캐도 모르겠네 막 도망가고 물어보면 막 어물어내비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돈을 벌겠어. 자, 하여튼 이런 이제 함정이 많더라. 이게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 28번 선순위 6개. 우리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고 선순위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쭉 있죠. 등기 보면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고요. 말소 기준 등기라 하는 것은 등기부 각부에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나 임의경매. 안 그러면 얼굴에 건전한 건 중에서 하나인데 우리 경매에서 하나 찾아야 돼요. 근데 거의 90%는 얼굴에 건전당인데 그 중에서도 90%는 은행의 건전당. 그죠? 은행의 건전당. 건전당이 이게 말소 기준 됩니다. 은행의 건전당. 이게 주로가 막 건전당 중에서도 90%가 은행의 건전당입니다. 그 전에 무엇이 시간상으로 먼저 들어온 거는 조심해야 되고 은행의 설정을 딱 09시에 해놨는데 뭐 그날 전입을 했다든지 그 이후에 뭐 들어오다든지 그거는 100건 있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은행 설정 뒤에 가등기 했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럼 뭐 설정하기 하루 전에 가등기 했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골치 아프죠? 당연히 은행에서 뭐 대출 나갈 일도 없겠지. 그런 거 가지고. 자, 그럼 봅니다. 그래서 이제 360강은 건저당 이후에 소멸되지 않는 불사조가 4개 있다. 뭐냐? 건물 철거 가축. 설정 뒤지만은 1번 있죠. 1번 소유권을 말소하라 하는 예고등기, 원인무효 가처분,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등기부에 건물을 철거하라 딱 붙이는 건물 철거 가처분, 한전에 센 구분상권 이런 것들은 말소가 안 된다. 불사조. 은행 설정 뒤지만은 말소 안 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소되는 거는 예고등기라도 소유권이 아니고 건전함을 말소하라. 이거는 말소가 돼요. 그 다음에 가처분이라도 건물 철거 가처분 아니고 사회행위 취소를 위한 뭐 소유권 말소 뭐 이런 거는 다 안 됩니다. 이거는 후순위. 이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되는 거는 이런 거는 말소가 된다. 이런 거를 말로서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요. 그거 넘어갑니다. 사례를 가지고 탁탁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얘가 탁탁 기억이 오래 남고 예로 뭐 말로서 하면은 뭐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는 사례학 하면은 한 1년 갑니다. 1년. 그럼 한 5년 지나면은 그것도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를 한 사람도 하여튼 은행 설정 전에 뭐 전입이 있다든지 뭐가 하여튼 이상한 게 보이면은 꼭 전화하셔야 돼요. 물어봐야 그게 차질이 없지. 저는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합니다. 뭐가 문제점이 나올까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입찰 보증금 이제 몰수한 다하게 계속 공부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료하고 나면 이제 뭐 한 5년 10년 하면 또 까물까물하다고. 저는 들을 때는 알았는데 세월 지나면 잘 몰라요. 그럴 때 이제 평생 상황이 되면은 언제든지 전화해도 제가 또 아이고 잘했습니까 하고 이제 기억을 다 하니까 이게 저랑 다 해놨으니까 잘 됩니다. 평생 상황은 아닌 거는 저랑 잘 안 합니다. 누군지 몰라 이게 잘 안 받고 이게 뭐 개똥인지 김똥인지 내가 뭐 잘 모르니까. 자, 그다음 봅니다. 29번. 그래서 이제 인수주의가 46개 있는데 또 엊그제 발견된 게 또 추가 2개 돼 있어요. 추가 안 쓴 것 중에서 법규에 2개가 돼 있다. 자꾸 넣는 거야 이게. 인수주의가 자꾸 넣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거, 주임법상의 세입자들 이런 문제 아까 막 있죠. 법지권, 유치권 이런 것들. 자, 나타나는 거, 등기부에 나타나는 거, 이런 거는 또 좀 쉽죠. 등기부에 딱 있으니까 가등기라고 하고 은행 설정보다 먼저 있으니까 좀 나타납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쉽다. 자, 그 다음에 또 농지정부터 쭉 해서 선한 거 있는데 자 넘어갑니다. 선한 거 있는데 저 밑에 보면 추가로 2개가 더 나타났어요. 추가 1, 추가 2를 한번 보입니다. 추가 1은 뭐냐 그러면은 김포시 운양동의 아파트고요. 추가 2는 양평에 엊그제 제가 낙찰받아고 괜찮다 그런 이건데 이것도 본게네 또 문제가 있어. 이게 지적 불부합 지적 이게 또 철거돼 건물이 철거해야 될 그런 의미예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2개. 자, 30번입니다. 30번에서 잠깐 써놔야 30번에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존속기한 임차인의 존속기한이 2년인데 1년 만에 기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가 배당용 하는 게 과연 배당용으로 봐야 되느냐. 임차인은 안 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용 한 거는 여러 이제 2년 전체를 2년 4년이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그건 당연히 맞죠. 맞는데 임차인은 아닌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 요구했을 때 그 배당 요구를 볼 수 있느냐? 안 된다면 안 된다. 그 근거는 뭐냐? 주임법에 보면요. 주임법에 경우 이제 쭉 있는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등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도록 요거는 되어 있는데 또 더 쳐다보면요. 그 다음 표 있죠. 임대차보호법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 은행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구항에 보면 금융기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자,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임차인이 2년 플러스 2년인데 4년을 살고 있을 수가 있는데 1년 만에 경매 들어가지고 1년 한 반쯤 돼서 배당 요구 종기를 해야 되니까 임차인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배당 요구한 거는 되느냐? 그럼 요 이제 구항을 보면은 임차인을 대리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배당 요구하는 걸 해제한다는 말은 임차권의 소멸이거든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례를 봅니다. 뒤에 봅니다. 뒤에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뭐라 써놨냐면은 자기가 전문위원인데 이거 법을 만들 때 왜 구항을 신설했나 그러면은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대리 또는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이 조항인데 이거는 임대차 기간 존속 기간 중에 2년 플러스 2년이죠. 지금은 2년 플러스 2년인데 존속 중에 임차인은 계속 점유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임대차를 끝나고 내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돈만 받아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에 강요해서 가지고 나가라 하는 그런 불공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나 추가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이제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무슨 문장인가? 이런 문장입니다. 김포시에 보면요. 밑에 아파트를 보면은 7억 천이 이렇게 떨어지죠. 누가 5억 받았어요. 적당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임차인은행에 이 전세가 그죠? 전세가 지금 보니까 2020년에 전입을 하고 경매 날짜는 2020년에 9월 달에 2년 안 됐죠. 9월 달에 이게 이제 경매가 진행돼서 배당 요구도 2020년에 전입하고 2022년 2월 달에 배당 요구도 하고 아직 이 사람은 2년 살라고 하면 2021년 11월 달 돼야 2년이죠. 최소. 그런데 11월 달 되기 전에 벌써로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돈을 책임간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권리 승계를 했는데 배당 요구 신청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유효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유효하지 아까 법률 보면 유효 안 한다. 여기 보면은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줬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배당 요구 주택도시보증 경우는 없다고 보면은 요거는 인수 아니냐. 그럼 인수라고 보면은 5억 천에 3억 9천을 더해비면은 한 9억이 되나 9억. 그럼 7억 천이 9억이 돼버리니까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참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그럼 배당 요구를 도시보증공사가 그럼 배당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 사람이 전입이 빠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배당기일에 한번 배당표를 받아보면 좋겠어요. 그죠? 20일에 5718 한번 봅니다. 20일에 5718 자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된 경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배당 요구하는 거 이게 좀 이슈가 돼요. 자 보니까 김포에 아파트가 25평이고 5억 천에 낙찰됐는데 배당이 다 종결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입자가 3억 9천이 있는데 여기 인수가 돼버리면은
아주 골치 아프죠. 5천에서 3억 9천이 되면 한 9억 대표네. 그럼 뭐 감정가보다 7억보다 더 높아집니다. 2억 정도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이게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럼 요거를 과연 배당요구를 봐야 되느냐? 이제 혹자는 이거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대항력에 있는 거 3억 9천을 해야 된다. 배당기를 지나가 버렸나? 11달 지나갔네. 그럼 이날에 경매 부천지원 경매 7개에 오후 2시 되면요, 이 배당을 하거든요. 배당을. 이날에 배당을 하면은, 배당표는 아무나도 줍니다. 가면은 보통 이렇게 함에다가 이어놨어요. 한 10개, 20개. 사건 번호로 다 이어놨습니다. 그러면 보통 2시 되기 전에, 2시 한 10분 전에 가면 배당표, 우리 법원도 그래. 차원법원도 배당기를 가면은 오후 2시에 한 1시 반 되면 보통 꼽아놨습니다. 경매계장에. 사건 번호 한 20개 있으면 20개마다 한 10개씩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그럼 나는 주소 와요. 그 좋은 것도 교재도 쓰고. 그거 보면 상대적 소유 임차인. 이런 자료도 얻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배당기일 날, 그때 내가 미리 알았으면은 우리 수강생 누가 좀 보내든지 안 그러면 뭐 법무사 앞에 부천지원에 여기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좀 배당표만 사진을 찍어 내가 보내주면은 내가 돈 10만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합시다. 그러면 저거 안 해주겠어요? 뭐 가서 붙어, 내 것도 뭐 벌어보네. 배당표 하나 복사해주고 사진 찍어 보내주면 카톡 이어지 뭐 10만 준다고 하면 카톡 오지 뭐. 그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이제 배당표가 있어야 정확하게, 그날 배당이 안 됐구나. 이래야 진짜 명강이 됩니다. 배당표를 탁 붙여가지고. 자, 배당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이래야 되겠죠. 그냥 보면은, 당연히 배당됩니다. 이 3억 9천이. 여기 뭐 전입학증도 빠르지, 배당 요구도 잘 하셨지. 그럼 이 사람은 은행보다도, 건전항보다 2021년이고, 요거는 2020년이고, 빠르죠? 그럼 당연히 배당받아야 되겠죠. 배당받아야 되는데, 예상 배당표처럼, 이렇게 해서 배당을 이게 받아야 되느냐, 이게 맞느냐. 아까 그 법을 보면은 이게 아니다. 이건 제로다. 아니죠? 배당 요구를 안 봐야 된다. 제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당을 많이 받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져가야 그게 맞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억 9천은 인수가 돼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요게 당사자다 하면은 나는 소송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죠? 배당에 손들고, 3억 9천 왜 배당해 줍니까? 계장님, 이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이게, 특별법에 이렇게 이 조항이 그냥 말로 만들었으면 이 조항, 9항 이거, 몇 조고? 하여튼, 인재보호법, 하여튼 몇 조인데, 하여튼 9항 이거 뭐 그냥 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해주지 말라고 다, 만들어낸 이유가 다 있는데, 왜 배당을 해줍니까? 배당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거죠? 여기서 제로 하면 어디 됩니까? 그럼 나는 100% 다 받는 거죠? 또 밀리가 뒤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배당이는, 자, 여기서 만약 안 했다. 요거 내가 한 5억쯤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배당이 하면은 또 지가 또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배당이는 하는 사람이 잘못됩니다. 알겠어요?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배당표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진짜 재미있는 이 표가 됩니다.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이게 지금 배당표 없어서 좀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하여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 요구한 것은 조금 조심해서 앞으로 좀 보시도록, 특히 기간이 안 되는, 2년이 안 됐다든지, 4년이 안 됐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주택도시공사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는 문제 없는 겁니다. 지가 포기하겠다. 주면 준 대로 받고, 덜 받아도 상관없고, 주택임차권 등기를 무조건 말소해주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전에 내가 뽑아준 거 있죠? 한 10개, 15개 뽑아줬습니다. 그런 거는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이제 제보. 이 제보 들어온 거, 제보 들어온 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31번 본다. 31번. 엊그제 양평군에 이게 낙찰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내가 문자를 보내고 막 그랬죠. 문자를 보내고 특히 온라인반은 이제 저 멀리 있으니까 내가 낙찰 받지 말라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 그러면은 20에 594 이게 이제 보면은 뒤에 그림 한번 봅시다. 경매가 사건이 3개나 있어요.
그럼 이게 세 건이 있으면 세 건 다 여러분 뒤다봐야 됩니다. 항시. 자, 다시. 등기부 각부에 경매 사건이 빨간 거 꺼진 거. 이걸 꼭 보시고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고해야 되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옥션1에, 지지옥션에 특히, 지지옥션에 이 특수 권리 분석하고 상세히 쓰라고 있습니다. 그럼 요런 거를 여러분이 잘 보고요. 또 제보 사항에 따르면은 매각 대상 주택이 인접지를 침범했다. 경계청량 도민이 첨부된 내용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심층적인 탐문 조사를 해본 후에 입찰 결과를 결정하라. 자, 내 집을 지라는데 내가 너무 땅위에다 막 절반의 집이 지지가 있어.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걸 다 써놨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는데, 이 지적션에 이런 걸 또 잘 써놔. 상세하게 또 써놨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 있죠. 이해관계인 제보 해가지고, 요거에 이제 제보가 있습니다. 해갖고 첨부 자료,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 있어요. 물론 옥션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 옥션은 이거요. 옥션원은 파일이 20의 594겁니다. 자, 이거는 이런 사건입니다. 뭐냐면은, 어제 낙찰됐어요. 예. 양평에 이게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4억 5,700이 낙찰이 됐다가 미납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마 지적 불부합 때문에 아마 미납된 것 느낌에 또 그런 이제 사유를 보고, 아이고, 막 2천만 띄고 끝내자고 된 것 같고, 근데 어제는 또 이제 5명이 들어갔고, 1억 9,300에 이게 거의 낙찰됐습니다. 이 살짝 가깝게 낙찰됐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은 쭉 이렇게 보면요. 요게 이 사람이 이제 세입자가 배당 요구하고 유치권 주장하고 이거는 제가 엇박졌겠죠. 문제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있네. 자, 참고사항 보니까 여기 있죠. 관련 제보. 본 사건의 매화문건 중에서 일부가 여필지 침범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될 때 토지의 제약이 있다는 제보가 있으니 참고해라. 이제 10월에 돼요. 자, 눌리 보겠습니다. 눌리 보면은 요 파일들이요. 자, 제보사항 해가지고, 요 사건의 양평군 주택에 대해서 옆 땅에 법인에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붙여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자, 이런 겁니다. 이 거꾸나야 되는데, 지는 뒷 땅이고, 이 뭐냐, 그러면은, 자, 이거 보면 좀 어려운데, 자, 이겁니다. 자기는, 법인은 요렇게 가 있는가 봐. 말뚝을 치아 가 있는 게. 이렇게 가 있는데, 경매는 요거지만은, 이 건물이 아마 요리 된 거 봐. 요렇게. 이렇게 가 있는 건물이. 지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봐. 건물이. 그래, 자기가 청량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 낙찰 받으면은,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런 양입니다. 지금 하면. 그러면 나 어찌 되느냐? 그럼 나는 이제 앞집에 역으로 낙찰 받으면은 이제 이 앞집에도 건물이 또 여자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되면 앞집에 건물을 가면 철거해 줘야 됩니다. 지는 자꾸 이제 소급해서 앞집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지적을 해보면 그래요. 지금 시골에는 지적 불법 필지가 많거든요. 전국에 많아가지고 지는 청량해 보니까 내 땅이 이래는데 네가 건물을 지은 거는 지금 보기에는 1이 되어 있다. 건물이 1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지가 이렇게 이제 펜스를 쳐가지고 못 지나가도록 펜스를 지금 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친 사진이 요겁니다. 친 사진이 요 보면은 이제 지가 법인 인감증 몇 가지 넣었죠. 넣어갖고 지가 이제 주장하는데 요 보면은 펜스를 쳐가지고 이제 이 땅이 내 땅인데 네가 이렇게 건물이 이만큼 쳐들어왔다 이거지. 내 땅을 침범했다 이겁니다. 침범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펜스를 치놨으니까 이게 친한 거는 내 땅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라고 하네. 친한 거다. 그럼 낙찰 받으면은 이 사람은 낙찰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요게, 원래는 지 땅에 열이 되어 있는데, 열이 되어 있는 지 땅인데, 네가 내 땅을 이만큼 침범했다 이거. 그럼 나는 또 지적천에 보면은 아마 땅이 이리 갈 겁니다. 앞집으로 해서. 이리 가야 됩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이거 되는 거죠. 또 소송해야 됩니다, 내가. 니 철거해라. 우찌 보고 철거하게 해야 돼. 지는 철거 당해야 되고. 알겠죠? 미선에 보면 지는 철거 당해야 되고, 그 대신에 앞집에 있는 거는 이제 지 땅이네. 지 땅에다가 이제 집을 지나왔으니까 출가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이상하게 막 꼬이는 집이다. 그래서 막 결론은 하여튼 이런 제보사항이 있으면은 잘 보시라. 그냥 들렁 지나가지 말고, 이거 우리가 보라. 보고 하면은 이런 사진이 다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사진이, 이쪽에, 제보사항, 경계, 보건청량 성과도, 그죠? 지적공사, 옛날에 지적공사죠. 자, 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지적공사. 그래서 지적공사 하면은, 우리 빨갛게 점을 말뚝을 치줍니다. 그죠? 치주는데, 네가 지금 보기에는 건물이 이렇게 됐대요. 여기 지금 실제로는 이렇다. 건물이 내 땅에다가 막 침범해 있으니까 네가 낙찰 받는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그거 지금 경계 중. 그래 안 사니까 그럼 지가 사겠죠. 지가 사면 문제 없다 이거. 그죠? 지가 사면 또 저거 친동생이나 뭐 사귀면은 또 지는 도움 되니까 이렇게 막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봐라. 그럽니다. 자, 그럼 두 개 방법입니다. 아까 주택도시보건공사가 과연 배당용을 할 수 있느냐? 요거 문제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보네요. 이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이 유명 사이트는. 이제 그거를 잘 검토를 해서, 여러분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넘어갑니다.